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족 인건비가 있을 때 또는 공동사업자일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인건비가 절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기 전에 인건비 신고가 지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기본적인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건비는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인건비 비용인 거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죠. 그 세금을 뗀 부분을 원천세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대신 원천 징수를 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4대 보험도 직원 부담분 반을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 부담분 반과 합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급받는 사람의 입장이죠. 원천세 신고를 하고 4대 보험 납부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내 사업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직원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50%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만약 받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우리 가족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었다. 그럼 이분은 이 근로소득에다가 본인의 혹시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 프리랜서 소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즉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50% 4대 보험료 부담분이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그 부분만큼 절세 효과가 일어나죠. 지급하는 대표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득세 부담 부분과 내가 비용 처리했을 때 대표님의 소득세 절세 부분을 비교해서 대표님 절세 부분이 더 크다면 당연히 인건비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제일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종이 도소매, 제조업, 건설업이면 원가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원가 중에서도 노무비가 무시 못하는 비용이죠.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원가가 없는 업종, 즉 서비스 업종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비용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인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가족이든 제3자든 상관없어요. 실제 일하시는 분이면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하셔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카드 소소하게 더 써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보다 이 효과가 인건비 금액이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세금 절세 효과는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대표로 있는데 배우자가 같이 일을 해준다. 또는 부모님이 대표인데 자녀들이 같이 일을 해준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해당되겠죠. 이렇게 가족이 실제로 일해줬는데 신고가 귀찮아서 또는 가족 인건비는 신고하는지 몰랐다.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인건비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너무 안타깝죠. 어떤 분들은 세금 줄이려고 없는 인건비도 불법으로 만들어서 신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하셨다면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금 효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표이고 아들이 일을 돕고 있었다. 그래서 아드님을 정규직 직원으로 등록을 했다. 월급여를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들의 연봉은 3,600만 원이 되겠죠. 이 3,600이라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법에서 근로소득공제라고 실제로 쓰지 않은 비용이지만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 종합소득세율 1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최종 부담하는 세금은 연봉인 3,600에 대비해서 한 5% 정도의 소득세가 나옵니다. 아까 15% 세율이라며. 근데 이거는 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한 한계 소득세율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전체 소득에 대해서 15%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래 단계에서는 6%, 그 윗 단계에서 15%, 24% 이렇게 구간별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이 적어지고 또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15%보다 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봉 3,600일 때는 한 5% 정도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4대 보험 중에 고용산재는 일단 금액도 작고 가족 관련이기 때문에 빼고 국민과 건강보험료를 생각하시면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쳐서 한 8% 정도죠. 아니 왜 근로자인데 반반이면 4.5%랑 4%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가족을 예를 들었잖아요. 결국 대표의 가족은 대표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니까 제가 실질적인 세금 효과, 4대 보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100% 부담분으로 가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율, 실효세율이 한 5%에다가 국민건강보험료 합쳐서 17% 정도 하면 연봉 3,600에 대해서 총 22% 정도의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이 3,600을 개인사업자 대표의 비용으로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소득세율이 38%라고 가정하면
곱하면 3,600만 원에 38%를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아들의 인건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38% 절세 효과가 아들 본인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분 합친 22%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모든 경우에 아버지의 소득세 절세 효과가 다 크지는 않습니다. 예제처럼 인건비를 비용 처리했을 때 늘어나는 아들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분보다 회사의 인건비로 비용 처리해서 줄어드는 아버지의 소득세율이 더 커야지만 효과가 있겠죠. 자, 남들은 없는 인건비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이렇게 예제처럼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 소득세율이 6% 정도여서 나는 안 해도 되겠어 이러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세율이 된다면 신고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아버님 회사에서만 일을 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주택 구입 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너무 신경 안 쓰시다가 나중에 부동산 구입 등을 할 때 부랴부랴 연봉을 엄청나게 책정해서 세금을 신고하시면서 너무 늦었다 생각하시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신고하시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족 인건비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뭔가 세무조사 전 단계에서 입증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일한 것을 입증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지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대표자와 근로자인 아들이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일한 부분 또는 사업장 근처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 회사의 출입 내역 등 이런 걸로 입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은 하긴 했는데 동일한 직급의 다른 제3자의 직원보다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혹 신고를 안 하셔서 늦게라도 신고하신다 이러면 원천세 신고를 늦게 한 가산세도 있을 거고, 근로자의 경우 아직까지 반기에 한 번 지급하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도 있고, 또 연말정산을 지나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가산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산세보다 인건비를 늦게라도 신고해서 얻는 소득세 절세 효과가 더 크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또는 소득세 신고 전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로 두 대표가 같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은 공동대표인데 사업자 등록을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명은 대표로 한 명은 직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맞다면 공동대표로 하는 것이 맞을지 그냥 형식적으로 간단한 단독대표가 나을지 그 부분의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대5의 공동대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과세표준, 즉 사업장에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세무조정을 다 하고 난 금액이 2억이었다고 가정을 할 때 단독 명의로 사업장을 내면은 소득세율이 38%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38%를 적용하면 다른 공제감면세액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세는 5,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5대5로 가정하면은 이 2억에 대해서 50%인 1억을 가져오겠죠, 한 명이. 1억에 대해서는 35%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1,956만 원이 나옵니다. 두 명이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3,912만 원이 나오죠. 자, 단독일 때랑 비교해보면 1,694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합산보다 세금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물론 공동대표일 때, 단독 대표일 때 비교해서 4대 보험료가 2배로 나온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절세 효과를 따져서 단독으로 할 건지 공동으로 할 건지 결정하시겠다고 하면 이 4대 보험료 늘어나는 효과와 소득세 절세 효과를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이익이 적어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공동사업자로 내는 것은 이익이 높을 때보다 효과가 적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신고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공동으로 낼 때와 단독으로 낼 때 세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